여러분 안녕하세요. 히트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93쪽입니다. 193쪽. 여러분들 준비 다 됐으면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수학량 조사 중에 하나의 방법이죠. 가장 고전적이고 또 가장 급할 때, 그러니까 부대재해 발생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량 조사 방법이지요. 그래서 이 비어수량 요소 조사가 가장 기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본 조사, 그 다음 전수조사 우선 해가지고 비어수량 요소 조사를 제일 먼저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편한 조사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그 특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개념 정립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그 수량 요소 조사할 때 수하고 양을 같이 비교 검토하면서 조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사 순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수량 요소 조사에서 머릿속에 남겨두어야 될 거는 표본 포기수입니다. 표본 포기수. 표본 포기수는 내폭입니다.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든지 2000제곱이든지 그 다음 6000제곱미터든지 다 가입 면적하고 무관하게 내폭이 선정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태풍이나 어떤 거대재해 발생 시에 조사는 해야 되겠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해야 될 경우 이런 벼수량 요소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본 포기를 이렇게 선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표본 포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계별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삭 상태 점수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나달 상태 점수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합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 수학 비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병해충 단독 사고 여부인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일단은 지금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거예요. 이미 학습이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텐데 지금 기초 쪽에 지금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학습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의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이삭 상태 점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이삭 상태 점수는 폭이랑 이삭수를 가지고 일단 점수를 매깁니다. 16개 미만이면은 1점, 16개 이상이면은 2점 이렇게 부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삭당 그러니까 그 이삭당 완전 나달 상태 점수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1개 미만 51개 미만은 1점 51개 미만은 1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51개를 기준으로 해서 미만이면 1점이고 그러니까 50개면은 1점이고 49개 1점이 되겠죠. 그런데 51개부터 61 미만 51 이상 61 미만은 2점 그 다음에 61 이상 71 미만은 3점 그 다음에 71 이상 81 미만은 4점
그 다음에 81개 이상은 5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외워둬야 될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금,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조사 수학 비율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조사 수학 비율 있잖아요. 이거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조사 수학 비율 산정은 아래쪽에 문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무리 설명해도 이거는 머리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수학 비율, 조사 수학 비율 산정 시에 그 출제자가 최소값을 쓰라, 최대값을 쓰라, 이렇게 적용 방법에 대해서 출제자가 어떤 지침을 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출제자 의도대로 적용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조사 수학 비율 산정이 끝나고 나면은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다시 산정을 해서 우리가 수학량 산정할 때 써야 됩니다. 그래서 피해 면적 보정 개수라는 거는 지금 우리 이 박스에 나와 있죠. 매우 경미, 그 다음에 경미, 보통. 그래서 매경보, 매우 경미, 경미, 보통인데 보정 개수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만약에 피해 면적 비율이 10% 미만이면 10% 미만이면은 보증계수 1.1을 곱해줘야 되고 갱미한 경우 10% 이상 30% 미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1, 1.1이고요. 그 다음에 30% 이상이면은 30% 이상이면은 1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 수량 요소 조사에 있어가지고 미만이라는 그 용어가 보이잖아요. 미만, 그 다음에 이상. 이거를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도록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비면적 비율인데 10% 미만, 그 다음에 10% 이상, 30% 미만, 30% 이상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실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다 보면은 10%가 갱미였나? 아, 그러면 매우 갱미였나? 이게 미만이라는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자기 팁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조차도 헷갈리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수학량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량을 계산을 해낼 때 제가 오른쪽에 수표조회라고 적어놨잖아요. 이미 이 수표조회라는 거는 여기서 수학량 조사의 수량 요소 조사의 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량 요소 조사의 수학량 조사할 때는 수표를 반드시 조회해야 된다. 요즘은 별로 안 쓰지만은 예전에는 수표 많이 쓸 때는 수표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는 표준 수학량을 쓴다. 표준 수학량 쓴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평균 수학량 쓰면 안 돼요. 표준 수학량, 그 다음에 교사 수학 비율. 교사 수학 비율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수학 비율 산정시 최소값, 최대값 적용 비율은 출제자 의도대로 적용해 주면 됩니다. 조사 수학 비율.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를 곱해 줍니다. 그래서 수황량, 수량 요소 조사의 수학량 조사의 수, 그 다음에 표준 수학량의 표, 그 다음에 조사 수학 비율의 조, 그 다음에 피해 면적 보정 개수의 해. 그렇게 해서 수, 표, 조, 해. 반드시 외우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피해율은 우리가 늘 쓰는 거, 평수 미평 이렇게 해가지고
계율 계산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벼 표본조사 있잖아요. 이 표본조사 같은 경우는 일단 표본 구간수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표본 구간수 선정하고 하는데 조사 대상 면적에 따라 조사 대상 면적입니다. 조사 면적에 따라 적정 표본 구간수 이상의 표본 구간수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과수사종이나 이런 것들 조사 대상 주수 정할 때도 이 표본 구간 수와 같거나 커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겠지요. 그래가지고 이 조사 대상 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는 세구간, 그 다음에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4구간.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1 더하기 2 법칙 말씀드렸죠. 지금 250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앞에 머리 숫자 2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4구간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표본구간 선정한 표본구간수를 바탕으로 재배방법, 품종 등을 감안하여서 조사 대상 면적의 동일한 간격으로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표본구간을 선정한다. 또한 표본 구간에 목적물이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인접한 다른 구간을 조사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표본 구간 면적 및 수량 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본 구간 면적은 표본 구간마다 내 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을 조사합니다. 내 포기의 길이와 포기당 간격 조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구간 면적, 구간 수 곱해가지고, 이렇게 표본 구간 면적을 우리가 노출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단 농지 및 도사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 포기를 두 포기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표본 중량 조사를 해야 될 겁니다. 표본 구간의 작물을 수확하여 해당 중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함수율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수확한 작물에 대하여 함수율을 어떻게 해요? 3회 이상 실시하여 평균 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건 내용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앞에서도 봤다시피 병해충 단독 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벼 보험금 산정 방법 및 지급 기준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것 자체가 하나의 시험 출제가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고 써놓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그 다음에 제양 재직파 보험금, 갱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수학 범소 보험금 이렇게 해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한번 학습을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이 직업 사유, 직업 거절 사유, 그 다음에 비고란 같은 경우는 이 보험금 지급했을 경우 계약 소멸 여부에 대한 그런 효과까지 지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쓰다 보면은 내공이 쌓이는 거고 이제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 구하라, 제양 재직파 보험금 구하라, 그 다음에 경작 불능 보험금 구하라. 이제 머릿속에 단단히 그려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빠른 속도로 훑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항 직파 불능 보험금은 지급 사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죄로 농지 전체를 이항 직파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지급보험금 계산식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15%입니다. 그 다음
직업 거절 사유, 직업 거절 사유는 논뚝 정리, 논가리, 비료 시비, 제초제 살포 등 이양 전에 통상적인 영농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양 직파 불능 보험금이 직업이 됐다. 그럴 경우는 직업 시 보험 계약은 소멸을 하고 환급 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제2항 재직파 보험금요. 제2항 재직파 보험금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입니다. 면적 피해율이 10% 초과하고 제2항 재직파한 경우 1회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업보험금은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25% 곱하기 면적 피해율입니다. 여기서 면적 피해율은 계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자,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 자,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지금 경작불능 보험금은 지금 이때까지는 조국에 대한 것들만 있었는데 가로살 분질미가 이제 2023년도부터 상품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질미의 경우는 조금 수치를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조국에 대한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다. 그 다음에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다. 그 일정 비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분질미의 경우 경작불능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어떻게 되느냐?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식물체 피해율이 60% 이상이고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다. 그래서 분질미하고 일반 초고하고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급 거절 사유는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벼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하다. 이 내용 우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작불능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그러면은 지급 시 계약이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불능 보험금입니다. 수학불능 보험금도 일반 조곡하고 분질미하고 일반 벼 조곡하고 분질미하고 구분해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일반 벼 같은 경우는 보험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보험의 목적인 배 재해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배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수학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직업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입니다. 일정 비율은 우리 경작불능 보험금 일정 비율 다르기 15%였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분질미 같은 경우는 제한율이 70% 미만입니다. 70% 미만으로 떨어져서 정상배로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수학불능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분질미가 이번에 새로 진입한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분질미하고 우리가 일반 벼하고 구분을 해서 이 수치를 외워둬야 됩니다. 그래서 1점짜리 가로넣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도 우리가 바로 따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 놓치면 억울합니다. 그 다음 수학불능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에 해당되는 대상이면은 수학불능 보험금은 지급 거절할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수학불능 보험금 타먹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불능보험금 두 번째 지급 거절 사유, 보험금 지급 대상 농지, 벼가 산지, 폐기 등의 방법을 통해 시장으로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유통되지 않는 거 되지 않으면 지급 불가하다는 거 경작 불능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 경작 불능 보험금, 수학 불능 보험금 이거 둘 다 지급되고 나면은 계약이 소멸됩니다. 환급 보험료 발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 다 거쳐가지고 수학 감소 보험금 있죠. 감소 보험금은 보험 기간 내에 보상하는 제로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급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죠. 여기서 피해율은 평수 미평 그대로 되고, 그 다음 수학감소 보험금은 경작 불능 보험금의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경작 불능 보험금 지급 대상인데 수학 불능 신청을 하려고 한다거나 수학 감소 보험금 이렇게 한 경우는 지급 거절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결국은 더 많이 타먹으려고 그러는 것들을 보험금 타기 위한 걸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작불능 보험금하고 수학불능 보험금 지급하게 되면은 계약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수학감소 보험금 지급 대상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전까지 우리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한 거 한번 쭉 훑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둬야 됩니다. 자, 수량 요소 조사. 이 수량 요소 조사 부분이 여러분 눈에 확 띄면은 항상 뭐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수표 조회. 수표 조회. 하면서 수량 요소 조사 이렇게 나오면은 수표를 반드시 조회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수량 요소 조사의 수확량 조사의 수확량 조사의 수량 요소 조사의 그 다음에 뭐 찾아야 됩니까? 표준 수확량 찾아놓고 있어야 됩니다. 표준 수확량. 왜 이게 먼저 쓰일 거냐? 먼저 쓰일 거기 때문에 표준 수확량 먼저 찾아두라는 얘기입니다. 표준 수확량. 왜 갖다 놨는지 모르면 시험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가 뭐였습니까? 조사 수학 비율입니다. 조사 수학 비율. 이제 이 환산표는 출제자가 줄 겁니다. 안 주면은 엄청난 민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수학 비율은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수량 요소 조사 지금 포기당 이삭수, 그 다음에 이삭당 완전 나달수 이걸 합계한 금액을 가지고 조사 수학 비율 환산표에 만약에 점수가 뭐 14점이면은 조사 수학 비율 51%에서 60%까지 쓸 거다. 그래서 출제자가 최저치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표가 나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각 포기당 이석수 자체를 1번 포기, 2번 포기, 3번 포기, 4번 포기 해가지고 이제 포기당 점수를 매겨야 되겠죠. 자, 거기서 지금 우리가 내 포기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16 미만.
그죠? 16 이상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직접 여러분들이 16 이상하고 16 미만 이걸 통해서 점수를 매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6 미만이니까 15개 이거는 1점이죠. 19는 16 이상이니까 2점이죠. 그 다음에 16개는 16 이상이니까 2점이죠. 그 다음에 13은 16 미만이니까 1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51 기준으로 해가지고 51 기준으로 해가지고 51 미만은 1점이었죠. 그죠? 그리고 51부터 51 이상 60 미만. 그러니까 51 이상 61 미만. 그렇죠. 51 이상 61 미만. 그렇게 했을 경우 지금 그 점수는 어떻게 됩니까? 2점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수량 요소 계산을 할 때는 51을 제일 먼저 써둬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51 이상 61 미만이라는 그걸 2점이라는 그걸 옆에 제일 먼저 써두고 그 다음에 1점짜리는 51 미만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51 다음에 61이 될 거니까 그죠? 61 이상 이렇게 될 거니까 51, 61, 71, 81 이렇게 단계적으로 여러분들이 써두게 되면은 이 점수 뽑아내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50, 그 미음 같은 경우 48개잖아요. 그러면 1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51 이상이니까 얘는 2점이 될 거고 75개는 몇 점입니까? 1, 2, 3, 4 적용하면은 75개는 4점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대 얘는 3점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총 합이 몇 점입니까? 점수 총 합계가 16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의 총 합을 지금 얼마인지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 점수의 총 합은 16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16점 이거 나온 걸 가지고 물음 2 같은 경우는 조사 수약 비율은 해당 구간의 최대값을 적용하여 피해율을 산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16점이면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지금 이쪽이죠. 16점. 여기서 해당 구간에 최대값을 적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대값 70% 적용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70% 적용해서 조사 필수학 비율을 가지고 그 수학량 산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조사 수학 비율이 70%까지 이제 구해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피해 면적, 피해 면적하고 실제 경자 면적을 봐야 됩니다. 그죠? 왜 이걸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수표 조회할 때 피해 면적 비율을 마지막에 곱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피해 면적을 실제 경작 면적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됩니까?
400을 4,000으로 나누면은 0.1이 되죠. 그죠? 0.1. 0.1이 되면은 10% 이상, 10% 이상이 되고,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위에서 봤을 때, 잠시만요. 10% 이상, 30% 미만일 때 보증계수 1.1을 곱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죠? 자, 아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게 1.1을 곱해야 될지 1.1을 곱해야 될지 이것저것 출제자는 이런 것들을 허점을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허점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간당간당하게 10%에 딱 걸리게끔 해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1.10%니까 이상에 걸리는 거니까 1.1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래쪽으로 다시 문제로 내려오면은 피해 면적 보증 계수는 1.1을 적용해 줘야 된다. 왜? 피해 면적 비율이 0.1, 10%에 걸려 있으니까 10% 이상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확량 구하는 거는 표준 수확량 아까 우리 체크해 뒀습니다. 그죠? 3,200kg 표준 수확량 체크를 해뒀고 그 다음에 조사 수확 비율은 어떤 거 적용하기로 했습니까? 최대치 적용하기로 했으니까 70% 0.7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면적 보정계수는 어떤 거 적용해야 됩니까? 1.1 우리 조금 전에 구해놓은 거 1.1. 자 그러면은 그 위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가지고 이 수확량은 2400킬로그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이제 평년 수확량을 비율은 평년 수확량을 끌고 와서 여기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율은 평년 수확량 3,400에 그 다음에 지금 수확량 2,464. 그 다음에 미보상 수확량은 지금 여러분들 여기 시험 조건에서 이미 미보상 감수량을 188로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러분들이 미보상 감수량을 구하지 않더라도 3,400 마이너스 2,464 마이너스 188 나누기 3,400 하면은 계율은 0.22 그래가지고 22%가 이 수량 요소 조사를 통한 계율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금 구하는 거는 뭐 아주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간단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전혀 그 수량 요소 조사를 통해서 계율까지만 그 계산을 해낸다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다음 시간 학습할 때 한 번 더 제가 수량 요소 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기초인 수확량 조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마스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피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